아유. 자, 보자. 자, 여기에 시스트렌스란 말이 있는데 혹시 시스트렌스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화학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거든요. 자,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돼서 사실은 꼭 유기화학이 아니더라도 시스트렌스라는 말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익숙할 텐데 이게 지금 유기화학, 특히나 사이클로알케인에서도 이 시스트렌스라는 말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걸 좀 알아보자 이거죠. 시스트렌스는 요겁니다. 치환기들 사이의 서로 다른 배열. 이제 배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배열은 또 무슨 뜻인지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치환기들 사이의 서로 다른 배열을 구분하는 편의상 관습상 표현이에요. 저 시스와 트랜스라는 말이 공식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팩 노멘클레이처에서 시스 트랜스는 핀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핀으로 표현할 때는 시스 트랜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공식적인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 붙일 때 시스 트랜스라는 말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핀이 아니라 관습적 표현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뭐냐? 여기 이제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를 드는 게 좋은데 바로 이겁니다. 뿔뿔뿔뿔 짜잔. 자, 저렇게 그려놨다고 칩시다. 제 이름은요? 자, 이 이름은 그냥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겠죠? 뭐 어떻게 해도 1, 2번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메틸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1, 2. 그러면 얘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1, 2, 다이, 메틸르, 사이클로, 프로페인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어쨌거나 이것도 다 단일결합이고 단일결합이고 단일결합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1번 탄소에서건 2번 탄소에서건 바로 사면체 구조가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결합선이 하나, 둘, 세 개가 1번 탄소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하나의 결합선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1번 탄소에 보시면 결합선이 하나, 둘, 세 개 나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결합선은 반드시 누구라는 얘기겠어요? 수소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수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탄소를 중심으로 어쨌건 결합선이 4개가 나가면 VS-EPR을 적용했을 때 탄소마다 4면체 구조가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러면 그 4면체 구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뽀로뽀로뽀로뽀. 좀 더 크게 그릴까? 자, 여기서 자, 원래 여기에 한 탄소에 수소가 다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가 얘가 지금 1번 탄소고 2번 탄소고 얘는 3번 탄소인 거예요. 3번 탄소가 어디 있어요? 요 놈이겠죠? 그래서 3번 탄소에는 수소가 2개 있을 뿐인 거고요. 이 1, 2번 탄소에서가 문제인데
이 1, 2번 탄소에서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포로보로보로바 4면체 구조가 나타나야 된다고. 2번 탄소에서도 그 다음에 이렇게 4면체 구조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다면 저 4면체 구조 속에서 보세요. 여기에 수소와 메틸이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바로 봐. 짜잔. 짜잔.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얘를 또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요. 자, 얘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다 좋은데 3번 탄소에는 그냥 수소만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1번 탄소에 보이다시피 이 결합선이 나타나는 방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면체 구조가 나타나야 되고 여기서도 4면체 구조가 나타나야 한단 말이야. 그럼 이때 1, 2번 탄소에 붙어 있는 메틸이 요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건 알겠죠?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 요 메틸의 배열 방식이 요렇게 있는 경우와 요렇게 있는 경우 지금 이게 양쪽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때 당연히 자, 요 둘은 서로 겹쳐지겠어요? 겹쳐지지 않겠어요? 서로 절대 겹쳐지지 않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왜냐하면 이 1번 탄소가 됐건 2번 탄소가 됐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니까 4면체의 구조가 나타나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때 관습적으로 이 두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스라고 불러요. 이때 요런 관계를 트랜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시스의 뜻이 뭐냐? 얘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쪽, 같은 쪽을 뜻하는 거고요. 트랜스는 상대적으로 먼 쪽, 같은 쪽, 먼 쪽, 반대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보세요. 메틸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메틸이 이렇게 있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메틸이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배열 관계를 시스, 이런 배열 관계를 트랜스하고 관습적으로 표현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이 둘의 관계,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 관계라고 합니다. 혹은 기하 이성질체 관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 트랜스라는 말이 공식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관습 표현이라고 했어요? 관습 표현이어서 저 둘을 구분짓는 정말 아유팩이 정한 공식 표현 핀이 있어요. 핀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 관습적으로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 그리고 관습적으로 기하 이성질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라는 말도 관습 표현이에요. 그렇죠? 공식 표현은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두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는 놀랍게도 이 둘은 화학적 성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둘은 보시다시피 이 둘은 화학적,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완전 남남입니다. 남남이다 이런 말 쓰죠. 완전 다른 거예요. 물리학적, 화학적 성격 완전 다 달라요. 완전 다른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식의 관계가 고리 구조를 형성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이클로 알케인에서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렇게 삼연체 구조를 이렇게 다 입체적으로 그리면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얘를 단순히 쉽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그린 다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메틸 그룹인데 그 메틸 그룹이 똑같이 위로 올라와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얘는 요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죠? 그래서 시스, 트랜스 관계를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위다 아래다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위다 아래다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죠. 그래서 이때 얘를 또한 어떻게 표현해도 좋냐면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해하겠어요? 뭐냐면 얘를 딱 부여잡고 휙 돌리면요. 휙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의 메틸이 얘가 아래로 얘도 아래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둘 다 업인 것은 이렇게 둘 다 다운으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오케이, 됐다. 참고로 얘하고 얘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자, 아까 잘 봐요. 얘하고 얘는 같은 거라고 했죠. 왜냐면 얘를 휙 뒤집으면 얘가 돌아서 이리 올 거고요. 얘는 돌아서 이리 올 거란 말이에요. 상상을 좀 하면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휙 돌려보자고요. 휙 돌리면 얘가 이리 갈 거고요. 얘가 이리 올 거거든요. 얘는 돌려도 계속 이래요. 아무리 돌려도요. 이게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얘는 이 둘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기가 있나? 모기가 있나? 혹시 모기 물어요? 모기다. 모기. 아이씨, 세상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기는 죽은 모기. 진짜 어디 갔어? 근데 이 말 누가 한 줄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기는 죽은 모기다. 바로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문집에 나오는 말이에요. 즉 옛날 사람들도 모기는 정말 짜증났던 거지. 아니, 모기. 자, 이때 이놈은 이렇게 그릴 수 있으나 이 둘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이건 또 나중에 배우게 될 거울상 이성결체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울을 댔을 때 얘가 딱 반사 이미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뭐랑? 오른손하고 왼손처럼. 그러면 오른손하고 왼손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결국 같지 않죠. 그런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트랜스 이성일체를 그릴 때 입체 구조를 그대로 인식해서 그려야 되지, 그릴 때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으니까 아무거나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그리면 틀려요. 알겠죠? 똑같이 위로 있을 경우에는 업으로 그리건 다운으로 그리건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업 다운이 섞여 있는 경우는요, 이걸 잘 고려해서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내 맘대로 바꾸면 틀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식의 구분을 시스 트랜스 이성일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랑 같이 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구조를 이렇게 요건 같은 건데 요거하고 요거는 거울상이라고 했죠. 아시겠죠? 이때 얘하고 얘 사이 관계는 뭐예요? 시스트랜스인 기하 이성일체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얘 관계도 뭐예요? 이것도 기하 이성일체 관계라고요. 이걸 시스라고 하면 이것도 트랜스는 맞기 때문에. 그런데 요 둘의 관계는 뭐라고요? 요 둘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일체 관계라고요. 그래서 이 이성일체란 말은 항상 관계의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 둘의 관계, 이 둘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가 뭐냐를 생각해서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하 이성일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35페이지 링 스트레인 가보도록 하죠. 35페이지. 자, 여기 지금 나이 줄게요. 자, 35페이지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바로 ring strain. ring strain이라고 하고요. 옛날에 어떻게 번역했었냐면 번역이 진짜 웃겨요. 번역 어떻게 했었냐면요. 고리, 무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야 그건 무리 수혜할 때 무리 있잖아요. 무리, 고리, 무리. 내가 볼 때는 번역이 너무 무리해. 그래서 요즘은 아무렇게 저렇게 안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링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씨, 간지러워. 모기, 모기. 자, 어쨌건 그래서 링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바로 고리 구조가 나타나요. 그때 나타나는 불안정성. 요걸 통칭하여 링 스트레인이라고 한다.
미치겠다. 자, 예를 들어, 자, 내 두 손은 자유롭죠. 내 두 손은 자유로운데 내 두 손과 내 팔을 이용해서 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갑을 채우는 거죠. 그럼 이게 고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잘 봐. 이렇게 할 때보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편해요, 불편해요? 무조건. 알겠어요? 그래서 고리가 없는 것에 비해서 고리가 나타나면 무조건 불편해요.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나하고 엔트로피를 아주 자세히 하진 않았지만, 왜 연력학에서 엔트로피, 뭐 깁스 에너지 이런 거 했었잖아요. 즉 뭐냐면 고리가 없는 게 엔트로피 상태가 크겠어요? 고리가 있는 게 엔트로피 상태가 크겠어요? 고리가 없는 게 엔트로피 상태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고리가 없는 게 더 잘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고리가 나타나면 운동 방식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고리가 있으면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모든 불안정성을 통칭하여 링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링 스트레인은 바로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몇 가지가 나타난다?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1. 앵글 스트레인이라고 해요.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 앵글 스트레인. 건이야,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목이 죽겠다. 계속 움직여야 돼. 자, 이때 건이야 주변에 오면 잡아줘야겠죠? 그래, 죽겠다. 이때 앵글 스트레인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앵글을 결합각 스트레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때 첫 번째 1. 자,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되는 sp3 혼성탄소의 이상적 결합각은 몇 도죠? sp3 혼성탄소 모두 단결합하는 탄소의 이상적인 결합각은 몇 도죠? 그 유명한 각도. 바로 109.5도죠. 그래서 저 109.5도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분자가 모기. 내가 또 모기 엄청 물리거든요, 내가. 진짜 모기. 싫어. 예를 들어 이거지. 그 유명한 메테인이야. 메테인 아시죠? 메테인. 그래서 그 메테인의 입체 구조를 그리면 탄소 슈쇼 해서 이때 여기서 수소를 샥 이렇게 연결하면 이 노란색 보조선이 이게 바로 정사면체가 되고요. 그때 각도 여기가 109.5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2 A 간지러. 자, 그래서 이때 가상적인
평면 구조에서 그래서 가상적인 평면 고리 구조에서 자 어떻게 되느냐? 결합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이렇게 109.5도가 되면 그래서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상적인 각도라고 했으니까 109.5도가 되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탄소 주변 결합각이 109.5도에 가까울수록 뭐하다? 안정해진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건 오케이? 그렇다면 이때 고리 구조 중 가장 작은 고리는 몇 각형? 삼각형. 그 다음은 사각형. 그 다음은 오각형. 그 다음은 육각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더 있겠죠. 칠각형, 팔각형 그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저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우리가 맞닥뜨릴 화합물은 이게 거의 대부분이거든. 자, 그러면 각도가 요 몇 도? 60도. 왜냐면 요 내각이 다 같아야 되겠어요? 다 달라야 되겠어요? 완전히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탄소가 구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될 리가 없으니까 60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몇 도? 90도. 여기 몇 도? 바로 정오각형의 내각 108도. 그 다음 정육각형이면 몇 도? 120도로 예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리 갈수록 계속 결합각은 커져요, 작아져요? 계속 결합각은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이때 아까 얘기했던 가장 안정한 결합각은 뭐예요? 109.5도죠. 그럼 109.5도가 60, 90, 108, 120도 중 대략 어디쯤 있어요? 대략 보시다시피 요쯤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이 109.5도에 뭐 할수록 가까울수록 안정하다며요. 그러면 가까울수록 안정한 건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멀어지면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109.5도에서 이렇게 멀어지건 혹은 109.5도에서 이런 식으로 멀어지건 어떻게 된다? 저기에 있는 앵글 스트레인은 증가한다는 얘기 있어요? 감소한다는 얘기 있어요? 109.5도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앵글 스트레인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109.5도로부터 이렇게 멀어져도 앵글 스트레인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죠. 즉 멀어진다는 얘기는 109.5도를 기준으로 더 커지면서 멀어질 수도 있고요. 더 작아지면서 멀어질 수도 있다고요. 다 안 좋은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나타나는 기하학적 관계 중 109.5도에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108도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안정한 고리 구조로 예측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요게 바로 뭐다? 고리 구조에서 나타나는 링 스트레인 중 하나인 앵글 스트레인입니다. 근데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나머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는 간단하니까 슬쩍 얘기하겠습니다. 2. 앵글 스트레인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토셔널 스트레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건이야, 토셔널 스트레인 우리말로 뭐였죠? 뒤틀림 저하. 뒤틀림 저항은 언제 나타난다고 했죠? 뭐라고? 뒤틀림 저항은 언제 나타난다고 했어요? 뒤틀림 저항. 뒤틀림 저항 언제 나타나요? 뒤틀림 저항의 정의가 뭐야? 뒤틀림 저항 뭐 할 때 얘기했어요? 아까 뉴먼 프로젝션 할 때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 이성들체 할 때. 자, 아까 필기를 뒤져보세요. 뒤틀림 저항 언제 나타나요? 뒤틀림 저항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뒤틀림 저항이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 뒤틀림 저항 어떤 조건에서? 거기 이면각이라고 있죠. 몇 도? 뒤틀림 저항은 언제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면각 몇 도? 뭐라고요? 뒤틀림 저항이 항상 나타난다고요? 아까 어떤 형태에서만 뒤틀림 저항을 계산했어요? 60도일 때 뒤틀림 저항이 있다고요? 돌리면서 어떤 형태들에서만 뒤틀림 저항을 계산했어요? 필기 한번 보세요. 차근차근 보세요. 천천히. 어디서만 뒤틀림 저항이 계산되어 있냐고요? 그래서 이면각 몇 도요? 120도에서는 안 나타나고요. 몇 도에서만 나타나죠? 0도인 치환기들 사이에서만 뒤틀림 저항이 계산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뒤틀림 저항의 뜻이 뭐냐면 이면각 0도 사이의 치환기끼리의 물리적 저항이에요. 이면각 몇 도? 0도.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즉 이면각 0도의 치환기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게 토셔널 스트레인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수소수가 0도일 때 얼마라고 했어요? 수소수. 그 다음에 수소 메틸. 메틸. 이 다 이면각 몇 도였냐고요.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뒤틀림 저항은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열린 사슬에서는 아닌데 고리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이면각이 0도인 치환기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도 뭐가 끼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가 끼어 있는데 내가 팔이 자유로우면 여기 연필하고 여기 별로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막 자유롭게 움직이면. 근데 고리를 딱 이루다 보면 이 둘 사이 이면각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긴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들 사이에 뭐를 고려해야 돼? 뒤틀림 저항을 고려해서 링 스트레인에 넣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뒤틀림 저항이 링 스트레인의 일부 포함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뭐가 나타나느냐? 스테릭 스트레인이 나타납니다. 자, 스테릭 스트레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어요? 입체 저항이요. 자, 스테릭 스트레인은 사실 좀 매우 광범위한 표현이에요. 애석하게도 스테릭 스트레인의 명확한 정의는 없어요. 내가 저 명확한 정의를 찾으려고 그 아유팩 터미놀로지 책까지 다 뒤졌거든요. 그래서 아유팩에서 저 스테릭 스트레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려고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정의가 있긴 한데 되게 두루뭉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뭐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은데 그 스테릭 스트레인 중 우리는 딱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자 아까 스테릭 스트레인 뭐 얘기할 때 했었죠? 스테릭 스트레인 뭐 할 때 나왔었어요? 아까 형태 이성 교체 할 때. 필기 찾으세요. 필기 한번 찾아봐요. 어떤 거요? 그렇지.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스테릭 스트레인은 뭐냐? 아주 광범위한 표현이지만 유기화학에서는 거의 이것만을 언급해요. 뭐냐? 이겁니다. 고리를 형성하면서 이면각이 몇 도? 60도 인 치환기들이 역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열린 사슬이라면 이면각의 제한이 보통 있어요 없어요? 열린 사슬이라면 없거든요. 왜냐면 지 맘대로 막 뱅뱅뱅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형태들을 가정해 볼 수 있지만 그 형태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고리를 딱 이루면 고리 때문에 형태가 잘 안 돌아갈 수 있거든요. 봐요. 이게 열려 있으면 여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닫혀 있으면 이 관절이 회전이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이면각이 고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목이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이면각이 0도가 유지될 수 있고요. 60도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그 덕에 토셔널 스트레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덕에 스테릭 스트레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더해진 것을 링 스트레인이라 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아까 고리 이루면 편하다 그랬어요? 불편하다 그랬어요?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것을 통칭하여 링 스트레인이라고 한다. 됐죠? 그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내일은 수업이 없고요.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통과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고요. 아니면 뭐 친구 거라도 훔쳐다 갖다 부탁드려요. 알겠죠? 네, 또 내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살게요. 그래. 아니면 상목이한테도 한번 물어봐줘. 상목이랑 얘기하는 사이가 아니죠? 학교에서 상목이랑 만난 적 있어요? 그러면 인사해요? 안 해요? 이상하다. 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 90명이었거든요. 전부 다 알았었는데 서로 반이 달라도 세 반이었거든요. 다 알았는데 인사도 하고. 그렇구나. 상목이랑 싸웠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왠지 미워요? 그건 아니고요.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거 다다음 주인가 특강 있죠? 방학 특강. 그거 올 거죠? 그때 유기화학
더 할 거야, 그렇죠? 유기화학이 양이 억수로 많아요. 저때 내 학교 교재 드린 거 봤죠? 진짜 그 다 해요, 선생님. 어떻게 다 하게요, 그거를? 알지? 그다음 이렇게 해요. 미쳐버려, 알겠죠? 네, 그래서 할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딱 하면은 자, 근데 들어봐서 알겠지만 하나 하나가 심각하게 어려워요. 할만해요. 할만한데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많아서 이번 방학에 적어도 유기화학은 이번 방학에 다 떼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됐다. 오씨.